네, 안녕하세요.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그 중년 남성분들이 사실 성형수술을 받기가 쉽지 않죠. 쌍꺼풀 없이 살다가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시려고 하면은 얼마나 해명하셔야 될 게 많겠어요. 상안검 성형은 좀 선택하기가 어려우신 면이 있으실 것 같고, 제일 처음으로 이제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성형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하안검 성형이 아닐까 싶어요. 리얼 모델 환자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60대 접어드시는 남자분이시고 눈 밑에 처짐이 있어서 내원하셨고요. 눈물꼬랑 부분에 이제 꺼진 부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눈밑 지방이 좀 많이 불룩해지셨죠. 눈밑 지방 이외에도 이제 애교살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피부 처짐이 있고, 그리고 애교살이 이제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안검 쪽, 그쪽은 아직까지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럼 하안검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수술을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회복을 빨리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항상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며칠 지나면 좀 자연스럽냐, 내가 휴가를 며칠 쓸 건데 그때까지 별 탈 없이 잘 회복해서 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지만 국소 마취제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혈제 성분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술 중간중간에 이제 잘 섞어서 써주고 하면은 피를 좀 덜 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가 덜 나야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건강식품 같은 것도 좀 많이 챙겨 드시고, 뭐 이런 성분들은 또 혈액순환 좋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술로 들어갔을 때 피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항상 미리 얘기해서 좀 일주일 전이라도 좀 끊어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하는 건 당연히 조절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조절되는 상태라면 수술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래쪽 눈 밑에 부분에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시야 확보하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면 신경의 이제 끝자락 부분에 이제 그 신경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복을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 시야 확보하는 통로를 좁게 만드는 것이 신경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통로를 좀 작게 만들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지혈하는 약들 잘 써서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헤드라이트 착용을 해가지고 터널 같은 그런 통로 안에서 최대한 좁은 시야 안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 눈물꼬랑 밑으로 박리를 한 다음에 지방을 잘 재배치하고, 남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경막 강화라는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요. 눈 밑에 지방 주머니를 더 탄탄하게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교살이 생기는 이 근육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제 탄탄하게 걸어줘서 애교살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알륜근 밑에도 또 다른 지방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층을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수프리프트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길어져 있던 안화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고 중안면에도 탄력을 주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이제 뒤집어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양각 쪽에도 추가적인 고정 작업을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실밥이 제거가 가능하고요. 눈 밑에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는 3일차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하시면서 간단한 걸로 좀 더 젊어지고 싶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 팔자 부분에다가 이제 필러를 조금 넣어드렸고요. 또 회복하시는 이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수술 후에 첫날의 모습이고, 그리고 첫날에 오시면 이렇게 붓기 관리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또는 뭐 주사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을 최대한 빠르게 이제 해드리고 있고, 이틀째 모습이시고 3일째 모습, 뭐 1, 2, 3일째 때까지는 붓기가 있는 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고, 이때가 제일 많이 부으실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냉찜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개를 좀 높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붓기를 빨리 빼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고, 뭐 모자 착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자를 쓰시고 다니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실밥 제거하셨는 7일차가 되겠고, 테이프도 떼고 실밥도 제거했는데, 물론 실밥 뺀 자국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없어지고, 실밥 빼는 날 보시면 이제 약간 멍이 이제 노란 색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멍이 빠지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붉은기가 있는 멍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빠지게 되고, 조금 신경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화장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가볍게 비비크림 같은 것도 살짝 바르시면 더 티가 안 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눈물보랑이 심하고 눈 밑에 지방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팔자주름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수술 후에 일주일 차에 이제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년 성형에서 남자 안티에이징 부분에 입문하는 수술에 대한 간단한 걸 최대한 간단한 걸 보여드렸고요. 주무시는 동안에 무슨 피부 시술이라든지 필러 시술을 추가적으로 같이 원하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막가가 단독으로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눈밑지방이 많을 때 3개의 구획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안쪽에 있는 내측,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외측에 있는데 항상 이제 내측하고 가운데 부분은 지방 재배치하는 작업을 꼭 해주고, 근데 이제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 지방은 약간 제거를 하고 경막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이 많은 분들, 이 부분 같은 지방이 많은 분들에서는 이렇게 되고, 눈밑이 뭐 꺼져 있다든지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경막 강화보다는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절개는 피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 밑에 절개를 따라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부를 일정 부분 제거를 하고 있고, 눈 밑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있잖아요. 근육과 근육 사이를 벌려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조금 좁게 만들어서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부위를 피해서 최대한 회복을 빨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